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의 럭키 영입니다. 제가 최근에 TQQ에 대한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요.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말할 때는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힘을 만들려면 비중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.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찾게 되면 아마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답이라는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. 그 말도 맞습니다.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게 무조건 사서 보유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유하되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애플이라는 종목을 투자했었더라면 주가가 거의 10배 정도 상승했죠.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보이고 있고, 어떤 분들은 또 10배가 아니죠. 거의 뭐 20배 가까이 또 벌기도 하고, 매수 시점에마다 다르니까요. 혹은 이제 전기차 붐이 일으키면서 테슬라가 이제 이슈를 받았고, 루시드가 갑자기 뭐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런 유혹에 투자자들을 끌어당기기도 했죠.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알아야 됩니다. 투자 시장에는 인기 종목들은 수요가 많아지고, 매력 없는 종목들은 또 다른 의미로 수요가 많아지고 말이죠. 그래서 같은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조금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. 우리는 애널리스트처럼 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특정 종목을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,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면 S&P 500과 나스닥 혹은 SCHD를 투자하는 것이 뭐 암묵적으로 정답이지 않나 싶습니다.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를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 것만으로도 저는 예적금 비중이 높은 사람들 비해 이미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미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.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앞으로 30년 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하죠.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나 혹은 예적금으로 투자 시 30년 뒤 나의 자산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남은 노후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부터 과거 30년 동안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.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주식 지수를 보겠습니다.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물가 상승 2%만 적용하더라도 30년 뒤에는 관련 자료 보듯이 6억이 거의 3억 6천으로 절반이 가까운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. 자, 한국은 187% 지수가 상승했어요. 뭐 이렇게 보면 의미가 깊은 상승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너무 낮지 않나요? 저는 이거 보면 좀 코스피 지수가 좀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일본은 거의 역성장 수준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. 니케이 지수는 다행히도 뭐 92% 상승을 했네요. 이거 보면 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보입니다.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2000%가 상승했네요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보시면 변동성. 과연 내가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. S&P 500은 나스닥보다 조금 낮은 수치 거의 1000% 올려줬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바로 비중 조절로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직장인을 시작하고 은퇴하는 시간 동안이 30년 정도 세월인데, 그러면 이 데이터 값은 그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30년의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.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알고 있지만은 나 10년 투자할 거야 마음은 먹었지만은 1년, 2년, 3년 갈 때마다 3년이 나 이미 벌써 30년 투자한 것 같고 이미 그만큼 수익이 났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. 지수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재미없거든요.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특정 종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 30년 동안에 이 닷컴 버블 그리고 리먼 사태와 같은 코로나 이런 시기와 같은 다른 이유로 분명히 폭락장이 찾아올 것입니다.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투자해서 이미 많이 올라서 절반이 깎이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만, 그리고 10년의 투자에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3년 된 사람은 조금 더 버틸 힘이 될 것이고, 어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폭락이 오면 정말 괴로울 겁니다.
그게 내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장기 투자는 이래서 정말 힘듭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고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기는 무지성에 가깝죠. 투자 기간의 기수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S&P 500이나 QQQ, SCHD를 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3월 19일 저는 또 엔비디아를 일부러 팔았습니다. 네, 더 오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미 저는 하락과 상승, 또 하락과 상승, 짧은 시간에 너무 겪었던 경험으로 현금의 비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당장 앞에 큰 수익률보다는 저는 복리의 마법을, 시간의 힘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.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, 양도세는 시장이 나의 돈을 벌어다 준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연평균 수익률의 데이터 기반으로 꾸준히 현금 비중을 관리할 생각입니다. 그게 저의 원칙이니까요. 물론 공부도 꾸준히 해서 저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찾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지만, 아마 저의 수익의 큰 비중은 S&P 500과 QQQ와 같은 시장 수익률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. 조급함은 잠시 내려두시고 현재 나의 상황과 미래의 최악의 리스크를 생각하시고 건강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. 비록 내가 한 선택이 더 큰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복리의 마법, 시간의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